그러니까 이제 저런 원리를 천착하지 않으시면은 지난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그냥 이게 그 기능적인 것만 그냥 익히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는 더 이상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적분과 미분의 기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욕조 모델을 다른 방향으로 하나 변형시킨 거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이거는 이제 음성 피드백 루프죠. 음성 피드백 루프. 현재 직원 수가 300명이에요. 300명. 300명인데 적정 직원 수는 1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 이제 채용과 해고를 해요. 지금 여기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돼 있죠. 이렇게 표시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표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채용과 해고하는데 필요하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렇게 이제 수식을 표시해 줬어요. 적정 직원 수 마이너스 현재 직원 수를 채용하고 해고하는데 필요한 시간 했더니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적정 직원 수가 될 때까지 직원 수는 300명에서 쭉 늘어나겠죠. 그리고 채용과 해고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채용과 해고는 적정 직원 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채용 수는 줄어들지만은 계속 채용을 하는 거죠. 채용과 해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게 이제 10개월로 잡았네요. 10개월로 잡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것도 이제 그 욕조 모델을 좀 변형시킨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린 거는 요거만 그린 거예요. 요것만 그린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뭐 환경 수용력, 표준 토끼 수, 사망에 대한 토끼 개체군 밀도 영향 이 세 가지 변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과 표준 사망률이라는 변수를 집어넣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룩업 함수가 하나 나와요. 룩업 함수를 설명드릴게요. 룩업 함수. 룩업 함수가 나오고 룩업 함수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보조 변수지만은 타입을 위드 룩업으로 해놨죠. 그 변수의 타입을 위드 룩업 함수로 했고 여기서도 이제 펑크션 함수에서 룩업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룩업이 어디 있습니까?
룩업은 여기 커먼에는 안 나오네. 여기 따로 나오네. 룩업. 이렇게 하셔도 되고 all에서 룩업 이렇게 나오죠. 이게 룩업 함수도 변형된 형태가 많은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네요. 제가 그냥 여기서 룩업 함수 이렇게 치시면은 룩업 함수 이렇게 치시면 돼요. 하시면은 이렇게 룩업 함수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룩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룩업이라는 개념이 찾다라는 것이거든요. 찾다. 뭘 찾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토끼수가 사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요것만 그릴 때 물론 우리가 표준 사망률도 안 그렸었죠. 그러니까 요것만 그렸을 때는 우리 토끼 수가 사망에 이렇게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토끼 수가 사망에 영향을 미칠 때 여기 표준 사망률이라는 보조 변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또 토끼 수가 뭐 표준 토끼 수 사망에 대한 토끼 개체군 밀도 영향을 통해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설정하려면은 그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의 의미하고 그 함수를 또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토끼수가 초기 개체수가 몇 마리예요? 초기 개체수가 1000마리죠. 토끼 개체수가 1000마리인데 토끼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은 지금 이거는 여기 보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게 없으면은 토끼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그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조 변수로 보정을 해놓은 건데 왜 토끼 수가 무한정 늘어날 수 없냐면은 환경 수용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토끼 수가 뭐 1000마리, 10,000마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토끼가 사는 환경에서는 무슨 뭐 먹이 문제, 초원의 면적, 그다음에 그 토끼들 스스로의 어떤 경쟁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환경 수용력을 어떻게 했냐면은 1000마리다 이렇게 잡아놨네요. 초기 개체 수도 1000명인데 환경 수용력을 1000으로 잡아놨네. 이것은 다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초기 개체 수 1000명으로 해놓고 환경 수용력을 뭐 5000, 만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경 수용력하고 토끼수의 두 개의 변수로부터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은 표준 토끼수라는 또 변수 개념이 나왔어요. 표준 토끼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환경 수용력 분의 토끼수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세요. 우리 그 아이들 성적 수능 점수 따질 때도 표준 점수라는 거 쓰잖아요. 표준 점수라는 것은 어떤 노멀한 기준을 전제로 그 토끼수를 표준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애들 입시 지도할 때 그 수능에서 지점수라는 게 이게 상대평가해 놓은 점수잖아요.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보는 거.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 애들 뽑을 때는 절대 그 뭐라 그러나요? 백분위 점수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표준 점수를 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굉장히 까다롭게 만든 표준 점수를 써요. 우리 수능에서도 보는 게 그게 표준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백분위 점수를 쓰면은 뭐 수리 영역은 쉬웠는데 백분위 점수는 쉬웠으면 백분위 점수는 확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과목보다. 그래서 그런 공정성으로 표준화시키는 게 이제 표준 XX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끼 수가 그 자체가 그대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수용력으로 표준화시켜야 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Z 점수라는 게 그 밑에 노마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표준화시킬 수 있는 노마라는 게. 여기서는 환경 수용력이죠.
우리가 저기 통계에서 그 정규 분포도 결국 이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거든요. 표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델링 할 때 이런 개념이 없으시면은 모델링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걸 모델링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럼 표준 토끼수가 바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델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막 이걸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했더니 현실에 안 맞더라. 왜 안 맞느냐? 예를 들어서 자, 표준 토끼 수가 요 룩업 함수는 요렇게 나와요. 괄호 괄호 대괄호 가운데 소괄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룩업 함수고 룩업 함수로 들어오는 변수가 표준 토끼 수잖아요. 그럼 표준 토끼 수가 여기서 돌려보시면은 표준 토끼 수가 잠깐만요. 네, 0서부터 4까지 변화하죠. 여기 보시면은 표준 토끼 수가 여기 하여튼 표준 토끼 수가 하여튼 여기서 1서부터 뭐 한 3점 몇 가지 변하는데 1서부터 한 3점 몇 가지 변하는데 이 룩업 함수에는 충분히 더 여유를 줘갖고 표준 토끼 수가 요거 0 여기 0이라는 숫자 있죠. 그리고 여기 4라는 숫자가 있죠. 0서부터 4까지 변할 때 그 0서부터 4까지 변하는 것을 그대로 사망에 적용하지 말고 0일 때는 0.9를 적용하고 4일 때는 2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만약에 1일 때는 표준 토끼 수가 1일 때는 그 1이라는 수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여기는 그대로 1로 적용했네요. 그리고 2일 때는 1.2로 적용하고 3일 때는 1.5로 적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도 룩업 함수가 있거든요. 룩업 함수라는 게 찾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준 토끼 수의 값에 따라서 사망에 적용할 때 조금씩 바꿔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바꿔서 적용하라 할 때 사용하는 게 룩업 함수인데 이 룩업 함수는 재밌는 게 요것도 이제 개발자가 이제 계속 모델링을 수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데이터를 변형시키는 과정인데 여기 옆에 as 그래프라는 것이 as 그래프. 요 룩업 함수 있을 때는 as 그래프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as 그래프. 그래갖고 이게 제 거랑 좀 다른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인풋. 요 인풋이 뭐예요? 인풋이 여기서 여기 인풋이 뭐예요? 표준 토끼 수라고 그랬죠? 표준 토끼 수가 0, 1, 2, 3, 4 들어올 때 아웃풋을 이렇게 0.9, 1, 1.2, 1.5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찍으시면은 0.9 이렇게 타이핑하면은 0 이렇게 입력이 돼요. 0.9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찍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프에다가 0일 때 0.9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1로 하자. 뭐 2일 때는 뭐 얼마로 하자. 그래서 대충 요런 그래프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입력과 표준 토끼수에 대해서 다 찾아지죠. 출력 변수가 다 찾아지죠. 룩업 되죠. 룩업 돼요. 이것도 함수 관계잖아요. 함수니까 룩업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익히셔야 되는 거죠. 그래 갖고서는 결국은 교정된 값이 사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평균 수명을 갖고 좀 교정을 한 거죠. 표준 사망률을 평균 수명으로 토끼수를 평균 수명으로 나눈 거니까는 이것도 일종의 조금 그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니까는 표준 사망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이것도 아주 그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요것도 그러니까는 자연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이것도 대충 그냥 제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갔습니까? 표준화라는 개념, 룩업 함수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자가 연구자가 쓸데없이 붙인 게 아니래도요. 그리고 표준 사망률이라는 개념. 이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계속 고쳐나가면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변수가 더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하여튼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룩업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모델링에다가 방금 보여드린 모델링에다가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 왜 집어넣겠어요? 이게 현실에 더 맞다 이거죠. 이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기 처음에 이렇게 그 함수를 처음에 모델링을 처음에 이렇게 익히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요런 설명만 들으시면은 아이고 연구자가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게 이제 뭐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할까요? 다양한 고급 과정 맛보기 맛보기 해갖고 제가 3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제가 이 벤심은 그냥 절량 변수, 유량 변수 중심으로 모델링 하는 걸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네트워크를 모델링하는 넷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 벤심 갖고도 네트워크가 모델링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일종의 네트워크죠. 요게 이제 네트워크예요. 물론 이게 저기 벤심이 넷마이너라는 그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만큼 그 기능이 그만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그 수업을 복잡계로 분석한 논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그 개념적 지식 또는 방법적 지식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그 예를 들어서 곱셈 개념, 덧셈 개념 뭐 그다음에 뭡니까 뭐 미분 개념, 적분 개념 그런 것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일단 그 개념별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실제 그 간객관적 인식론에서는 사람의 개념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세세한 그 관념들이 있죠. 스피노자식으로 얘기하면은 실체, 속성, 양태. 관념의 양태들이 무수히 많죠. 요런 관념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그 아이들 수업하는 거를 비디오로 찍어갖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절양 유량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이게 아까 그 네트워크를 나타낸 절양 유량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A, B, C, D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게 나오죠. 이게 우리가 만약에 논문을 써서 내가 한 수업이 복잡계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상한 끌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인지 어트랙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궤적.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요거 네트워크가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움직였냐는 건데 이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거 하여튼 이제 이게 이제 고급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뭘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음, 이 벤심은 복잡계 구조 자체를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조를 딱 보여주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행위자 기반 모델링 하는 게 있어요. 그 이과 쪽에서는 행위자 모델링 예를 들어서 어, 하여튼 그 행위자 자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위자라는 것은 복잡계 하나하나의 변수들이죠. 그 변수들이 어떤 궤적을 움직이면서 어, 나타나느냐 이제 그거를 모델링하는 게 어,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ABM,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과 쪽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고 넷로고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이 벤심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이것도 이제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좌표상에 여기 막 속도도 나와요. 속력도 나오고 X축을 따라 얼만큼 이동했는지 Y축을 따라 얼만큼 이동했는지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행위자가 이렇게 움직였다. 요 복잡기가 진행하는 동안 이런 걸 이렇게 또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그 구조 방정식 말씀하셨거든요. 통계학에서 요새 제일 이것도 이제 한참 지나긴 했지만 각광을 받는 게 우리 통계하면은 뭐 카이자성 분석, 그다음에 뭐 분산 분석, 그다음에 뭐 회귀 분석 이런 거 있는데 제일 요새 관심을 끄는 게 구조 방정식 모델이거든요. 그것도 이 벤심으로 가능해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교육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인데 아이들의 동기예요. 잘 안 보이지만 성취감, 의욕, 성과 요것에 따라서 여기 처리해야 할 일, 처리할 일. 그러니까 요걸 아이들의 학습이라고 그러면은 학습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러니까는 구조 방정식이라는 게 뭐예요? 각 요인 또는 변수들이 어떻게 인과관계로 연결되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 수업을 분석할 때 아이들의 동기와 관련된 변수 쭉 추리고 성취감과 관련된 변수 추리고 의욕과 관련된 변수 추리고 성과와 관련된 변수 추려갖고 요 각각의 그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아이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느냐. 요새 통계 프로그램 SPSS 많이 쓰시고
요새는 또 이게 잠오비라고 이제 무료 많이 쓰시잖아요. SPSS는 요새 한 200만 원 하나요? 잠오비는 무료라고 그거 쓰시는데 그 분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벤심이. 이게 이렇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시뮬레이션이 안 되네요. 나타난 건가요? 이게 하여튼 이게 하여튼 이게 아마 여기서는 아마 PLE 기능이 없을 거예요.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이 없어서 여기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 구조 방정식이 또 이제 복잡계랑 연결해서 활용시킬 수 있는 게 개인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 또 집단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분석이 되는 거예요. 구조 방정식 모델을 활용하면은.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이게 아닌데 이건데. 요거 좀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음, 요게 이제 제가 쭉 올려드린 자료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역시 다루는 그 욕조 모델이에요. 욕조 모델인데 보통 그 욕조 모델인 경우 여기서 이제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같으면은 여기 복잡계가 있어도 그냥 인구가 쭉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나와요. 물론 우리가 오늘 처음에 한 것처럼 요 피드백 루프를 제거하면 단순계이기 때문에 쭉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대부분의 복잡계에서는 이게 시그모이드 그래프라고 그러죠. S자형으로 나타나요. 아까 우리 잠깐 나왔는데 처음에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서서히 한계를 보이는 점근선적으로 증가하는 안정에 도달하는 거죠. 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복잡계에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S자형 생장곡선이라고 그러죠. S 그로스 모델, 뭐 시그모이드 그로스 모델 등등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메커니즘도 우리가 좀 익혀놔야 돼요. 자, 그 메커니즘은 우선 보세요.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어, 루프 도미넌스라고 했죠. 루프 도미넌스. 잠깐만요. 지금 요 그래프 있잖아요. 요 그래프. 요 S자형 생장곡선이죠. S자형 생장곡선.
L의 BOTG가 이렇게 S자형으로 나타나고 R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초기에는 양성 피드백 루프가 지배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요 피드백 루프가 지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후반부에서는 요 피드백 루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럼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여기 음성 피드백 루프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음성 피드백 루프가. 그래서 요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보시려면은 우선 여기 이제 레벨이라서 제가 L로 표시했어요. L. 레벨. 그다음에 요거는 레이트 인플로우죠. 그래서 여기 RI라고 표시를 했어요, 제가. 조금 키워 볼게요. 레이트 인, 레이트 아웃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출생률 처음에 할 때 요게 뭐였습니까? 출생률이었죠, 출생률. 출생률은 1per 이어였잖아요. 1per 이어. 그러니까 그때 그 1per 이어하고 같은 말이 fraction per year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fraction이라고 표시해요. fraction gain. 여기 인구수를 얻는 그 프랙션이 그러니까 출생률에 해당되는 것을 그래서 프랙션 게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프랙션 로스죠. 사망률 쪽에 작용하는 사망률이니까는. 자, 그 다음에 이 인구수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음성 피드백 그래프가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 더 그립시면 돼요. 뭐냐면은 여기 L2는 뭐냐면은 스탁이 미치는 영향을 일로 따로 빼냈어요. 스탁이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따로 빼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노멀 스탁이라는 개념이에요. 노멀 스탁 100.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프랙션인데 여기 이제 사망률에 해당되는 건데 요것도 좀 표준화된 사망률을 나타낸 거예요. 요런 변수를 집어넣어 갖고 여기서 음성 피드백을 하나 더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S자형으로 나타나요. 시그모이드형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요 양성 피드백 루프가 돌다가 이쪽이 점점 더 강해져요. 왜 이쪽이 점점 더 강해지냐면 잘 보세요. 요 스톡에 미치는 요 변수 이펙트 오브 스탁 요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면은 L 나누기 LNO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끼 개체수라고 했을 때 토끼 개체수가 초기에 지금 여기 100이라고 했는데 이 환경 속에서 토끼가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표준화된 표준 개체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여기 똑같이 100으로 잡았네요. 이거는 뭐 200으로 잡을 수도 있고 1000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요 시스템이 빨리 요 안정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냐 그게 결정돼요. 이거는 100년 후에 안정화된 상태에 도달했어요. 근데 요 변수를 요거를 조절하면은 100년 후에 도달했던 게 막 500년 후에 도달할 수도 있고 빨리 한 50년 후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요 변수는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 그래프가 이 L의 행태의 그 루프 도미넌스가 양성 피드백이 먼저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면은 이쪽이 이쪽보다 커야 돼요. 출생률이 사망률 쪽보다 크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출생률을 0.1로 잡았죠. 여기 초기 사망률을 0.01로 잡았어요. 10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요 균형을 잘못 잡으면 이게 S자형 그래프가 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실제로 요 레벨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단순하게 분수로 표현했는데 S자형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제대로 된 모델이 나오게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제일 단순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제일 단순하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S자형 그래프가 나오려면은 요런 구조가 돼야 된다. 이게 일종의 뭡니까? 여기서 LNO는 환경의 제약이죠. 환경의 제약. 요거를 좀 바꿔볼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100년 후에 약 이건 몇 마리예요? 10, 100, 1000만, 10만 마리로 안정화됐죠. 요거를 100으로 잡았을 때 그럼 만약에 이거를 한 만으로 잡아볼까요? 좀 이제 과장하게 하기 위해서 만으로 잡아보면은 똑같이 나오네요. 왜 그러죠? 잠깐만요. 백으로 하고 시뮬레이션 한 거를 1로 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그래프를 봤더니 아, 이게 이거죠. 참 이게 이거네요. 이게 1번 그래프니까 이건 아까 제가 했던 거고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거의 증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요걸 다시 한번 요거를 한 1000으로 올려봅시다. 1000으로 올려봤더니 2로 저장을 할게요.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S자형으로 보이죠. S자형 모습이 보여요. 요거 2번이잖아요. 2번으로 저장한 거. 그러니까 다른 그래프랑 비교가 되게 이렇게 이전에 했던 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나타나게 하려면 여기 체크 표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번에는 요걸 만으로 고쳐볼게요. 만으로 고쳤더니 3으로 해갖고 저장을 했더니 3. 이게 S자형이 나타났죠. 그러니까는 요 피드백 루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요 L의 BOTG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물론 요것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요 출생률과 사망률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한번 변형을 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모델링에 대한 감각,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복잡계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로 배운 것은 S자형 생장이에요. S자형 생장. 이게 로지스틱 생장 곡선이라고도 하거든요. 로지스틱 성장 곡선, 시그모이드 커브, 그다음에 S자형 생장 곡선. 이것도 자연계, 그다음에 사람의 생활, 사회 현상, 전염병 이런 데서 다 나타나는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을 익혀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 우리가 이제 요 형태,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욕조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베스트 오브 모델. 레벨이 하나 있고 그 레벨로 들어오는 레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레벨에서 나가는 또 레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레이트 그것은 이제 편의상 R1이라고 그래 봅시다. R1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 변수가 하나 있고 또 R2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 변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이걸 레벨이라고 그러죠. 요거 L이라고 하고 요쪽을 R1 또는 들어오는 레이트다 그래갖고 RI 이렇게 이제 주로 표시를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은 나가는 레이트 유량 변수니까는 뭐 R 아웃 할 때 RO 또는 R2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출생에 미치는 보조 변수가 있고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 변수가 있어요. 어, 이제 요런 구조였어요. 요런 구조. 요런 구조에서 요쪽 이게 들어오는 쪽은 이게 이제 양성 피드백이라고 그랬고 요 나가는 쪽은 이제 음성 피드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영어를 보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토끼 수는 몇 마리죠. 몇 마리 또는 사람으로 치면 몇 명. 그다음에 제품으로 치면은 뭐 몇 개,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요 토끼 출생은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출생은 이 토끼 수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매년 몇 마리가 출생하느냐. 그래서 마리 퍼 이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요 출생률은 또 다르죠. 요 출생률은 이게 우리말로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영어로는 명확히 구별이 돼요. 요쪽은 레이트고 이쪽은 레이시오예요. 레이시오. 그 단위가 다르죠. 여기 레이트는 마리 퍼 이어구. 요거는 1 퍼 이어예요. 1 퍼 이어. 요거는 마리구. 그러니까는 요 출생은 요 두 개를 곱하면 되죠. 요 두 개를 곱하면 단위가 딱 맞죠. 그리고 출생과 토끼수의 관계는 이제 미적분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어, 이렇게 단순한 모델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것은 현실 세계에는 없다고 그랬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조 변수를 한 두 개 더 달아놨죠. 현실에 좀 더 가깝게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 왼쪽은 보조 변수가 더 들어갔죠. 몇 개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해서 이제 토끼의 개체 수를 예측을 했는데 현실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토끼 수가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죠? 토끼 수가 늘어날수록 사망하는 토끼 수는 많아지죠. 그리고 사망하는 토끼 수가 많아질수록 토끼 수는 좀 감소하겠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이 토끼가 살고 있는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에서 작용하는 변수들을 한번 집어넣자. 그래서 여기는 환경 수용력이라는 변수를 집어넣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글씨만 보고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퀘이션 툴 이게 도대체 어떤 변수냐 이거 찍어보면 되죠. 이렇게 찍어보면은 환경 수용력이라는 변수는 컨스턴트 상수다. 상수고 단위는 마리다. 그럼 몇 마리냐? 1000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 수용력은 1000마리예요. 1000마리. 무슨 얘기냐면은 이 토끼가 살고 있는 환경은 1000마리 정도까지 딱 수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토끼 개체 수가 막 늘어나서 1000마리 될 때까지가 제일 살기 좋고 1000마리가 넘어가서 막 2000마리, 3000마리가 되면 오히려 토끼가 더 살기 어려워져서 토끼가 막 줄어들겠죠. 개체 수가. 이제 그런 개념을 넣은 거죠. 그러면은 환경 수용력을 포함한 토끼의 개체 수가 사망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변수들의 관계를. 그때 이제 여기에 또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는데 이것도 이 글씨만 갖고는 잘 몰라요. 사망에 대한 토끼 개체군 밀도 영향인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FX 버튼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사망에 대한 토끼 개체군 밀도의 영향이라는 것은 오그질리얼리 타입이 오그질리얼이 이게 이제 보조 변수라는 얘기죠. 보조 변수이면서 서브 타입은 with lookup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lookup 함수라는 거예요. 이게 lookup 함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lookup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은 이 lookup 함수의 그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보세요. 요 사망에 대한 토끼 개체군 밀도 영향에 미치는 변수는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망에 대한 토끼 개체군 밀도 영향은 환경 수용력과 토끼 수의 변수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토끼 수 나누기 환경 수용력이다. 일단 요 변수는 토끼 수를 환경 수용력으로 나눈 거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토끼 수를 환경 수용력으로 나눈 거다. 요 개념도 또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죠. 환경 수용력에 따라서 토끼 수가 환경 수용력은 정해져 있어요. 1000마리로. 근데 토끼 수가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점점 커지면서 밀도가 커지는 거죠. 그죠? 토끼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토끼 밀도가 커지는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방정식은 룩업 함수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with 룩업이라는 게 이게 룩업 함수다. 근데 어떻게 작동하는 룩업 함수냐 하면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다. 근데 룩업 함수의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룩업 함수에 들어오는 값이 있죠. 이렇게 들어오는 값이 두 개예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토끼 수를 환경 수용력으로 나눈 값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 값이 이 함수에 의해서 변형돼서 사망에 영향을 미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표시된 것은 뭐냐면은 들어오는 값, 즉 토끼 수를 환경 수용력으로 나눠서 들어오는 값은 여기 보시면은 0서부터 10까지 요 10 사이의 범위에 있다. 0서부터 10 사이의 범위에 있고 나가는 값은 역시 0하고 10 사이에 있다. 이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이런 그 표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정의된 함수식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토끼 수를 환경 수용력으로 나눈 값이 이 앞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앞부분이 0으로 입력될 때도 있고 1로 입력될 때도 있고 2로 입력될 때도 있고 3으로 입력될 때도 있고 4로 입력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출력하는 값은 각각 0.9, 1, 1.2, 1.5, 2로 출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아유, 그럼 이거 벌써부터 골치 아파지죠? 근데 원래 이 프로그램은 유저가 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다 이렇게 설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옆에 as 그래프가 있다고 그랬죠.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떠갖고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에 쇼 테이블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 프로그램, 이 모델을 설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범위가 지금 이게 이제 요게 그 PLE 버전이래 갖고 요 범위 입력창은 없어요. 범위 입력창은 없는데 프로페셔널 버전 이상에는 요 범위 입력창이 있어요. 이거 다 조절하는 창이 있는데 요거는 그 기능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아까 요거 입력값 0, 1, 2, 3, 4가 이렇게 입력값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각각에 대한 출력값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해도 되지만은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는 식으로 이렇게 입력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점을 찍는 식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요 여기서 S 그래프에서 이렇게 점을 찍어도 점을 찍으시면은 요게 또 그 점대로 이렇게 좌표가 쭉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제대로 이 식이 제대로 신텍스, 체크 신텍스라는 버튼인데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걸 누르시면은 이퀘이션 오케이. 아, 식이 제대로 됐다. 요 룩업 함수에 맞게 식이 제대로 입력됐다. 요 식도 제대로 입력됐고 이 식도 제대로 입력됐다. 뭐 부호 같은 거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가 요 부호도 소괄호, 대괄호 이렇게 뭐 컴마 요거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타입을 오그질리어로 하고 서브 타입을 위트 룩업으로 하면은 이렇게 딱 찍히게 나와요. 그래서 체크 신텍스 하시고 오케이 하면은 이 룩업 함수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달라졌어요. 약간 달라졌어요. 자, 환경 수용력하고 토끼수. 근데 토끼수를 환경 수용력으로 나눈 것을 여기서는 바로 룩업 함수에다 집어넣는데 개념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표준 토끼수라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요거 한번 표준 토끼수가 뭐냐 하면은 토끼수 마이너스 환경 수용력. 이게 표준 토끼수라는 개념이고 단위는 저기 DMNL은 디멘션리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디멘션이 차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단위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멘션리스 이건 그냥 단위가 없다. 토끼수 마이너스 환경 수용력이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한 토끼 개체군 밀도 영향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만들고 룩업 함수는 여기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룩업 함수 똑같은 이쪽 보니까 이게 룩업 함수 모양이 나오는데 아까랑 좀 달라요. 다시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잖아. 이 창이 좀 다르죠.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똑같은 룩업 함수인데 여기서는 타입이 오그질리얼이고 이쪽이 서브 타입이 위트 룩업이죠. 근데 이쪽은 보세요. 이쪽은 타입 자체가 그냥 룩업 함수예요. 그리고 서브 타입은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as 그래프는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룩업 함수인데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은 이 함수에다가 두 변수의 관계가
관계를 입력한 거죠. 이 룩업 함수에다가 이 룩업 함수로 가는 화살표가 두 개나 있잖아요. 이 룩업 함수에다가 두 변수의 관계, 즉 토끼수 나누기 환경수 영역을 입력하라. 그러면은 요 규칙에 의해서 요 규칙에 의해서 출력값을 내놔라. 이런 의미죠. 자,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경우는 룩업 함수를 이쪽에 뺐으니까는 이 룩업 함수에 들어오는 화살표가 없죠. 이쪽은 두 개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눌러봅시다.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이렇게 두 개나 있죠.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표준 토끼수하고 이 룩업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사망 함수에 대한 토끼 계측은 밀도 영향이라는 룩업 함수이지만은 그 룩업 함수에 대한 입력값은 표준 토끼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룩업 함수 설정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룩업 함수가 이렇게 별도로 있어갖고 룩업 함수에서 화살표가 나갈 때는 타입을 룩업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이 열려야 되고요. 룩업 함수로 들어오는 변수를 변형시켜서 내보낼 때는 설정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룩업 함수도 이렇게 as 그래프를 하고 이렇게 입력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입력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표준 토끼수가 여기 보세요. 표준 토끼수가 이걸 한번 돌려서 표준 토끼수의 범위를 한번 어느 정도 되나 볼게요. 표준 토끼수는 토끼수를 환경수 영역으로 나눈 건데 환경수 영역은 1000이라고 그랬죠. 근데 토끼수는 한 1000에서 4000 사이로 변하니까는 얘를 요로 나눈 거니까는 표준 토끼수는 한 1하고 4 사이에서 변하죠. 1하고 4 사이에서 변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룩업 함수를 어떻게 설정했냐면은 0하고 4 사이에서 변해서 들어오는가. 그죠? 표준 토끼수가 대충 요 0하고 4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0하고 4 사이에서 들어오는 이 값을 바로 사망에다 연결시키면은 사망에다 작용하도록 연결하면은 현실하고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대략 절반 정도 줄여서 나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죠? 입력값은 0하고 4 사이인데 출력값은 0하고 2 사이로 좀 이렇게 좁혀서 나가게 하라. 그래서 0이 들어오면 0.9 정도로 내보내고 1이 들어오면 1 정도로 내보내고 2가 들어오면 1.2 정도로 내보내고 3이 들어오면 1.5 정도로 내보내고 4가 들어오면 2 정도로 내보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함수의 모양이 사망 함수에 대한 토끼 계측은 밀도형 요 룩업 함수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얘를 입력값으로 하라 이거예요. 가로하고 표준 토끼수.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보조 변수를 여기다 그린 다음에 이 인과관계 화살표를 표시하면은 벤심이 알아서 창을 이렇게 열어줘요. 사망함수에 대한 토끼 계측은 밀도 영향 가로 열고 표준 토끼수 가로 닫고 이렇게 열어준대도요. 저절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변수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요 룩업 함수를 설정해 주는 거죠. 여기를 열고 여기다가 현실에 맞게 0이 들어오면 0.9를 내보내게 하라. 1이 들어오면 2를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이 룩업 함수 역시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변수예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골치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할 때 이것도 거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중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회장님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 룩업 함수에서 0에서 4까지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무슨 의미인가요? 0에서 1, 2, 3, 4, 그거는 4.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네. 그 입력 변수 값이 대충 0하고 4 사이의 범위에 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 잡은 거예요. 지금 이 PLE에는 그 기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공유가 안 됐습니다. 네, 잠깐만요.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보여드리면은 어, 여기 룩업 함수 보시면은 여기 이제 as 그래프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 좀 복잡하게 나오죠. 훨씬, 그죠? 예, 그래서 기능이 여기 많네요. 보면은 이 y축의 범위는 뭐 0에서부터 10까지고 뭐 여기 x축의 범위는 여기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음, 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보니까는 x축이 한 0에서 뭐 여기까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10까지 할 필요가 없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눌러서 뭐 한 4 정도로 4 정도로 이렇게 줄이시면 딱 이렇게 요 범위 안에 네네. 다 들어오죠. 네,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음 그리고 이제 음 용어를 제가 이제 좀 더 정리를 좀 해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 딜레이 제가 그 뭡니까 익스포넨셜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중요합니까? 양성 피드백이건 음성 피드백이건 간에 그때 나타나는 그 변화의 모양, 비헤이비어죠, 이 중에. 비헤이비어 오버 타임 그래프잖아요. 그 형태가 익스포넨셜한 형태를 띈다. 그죠? 증가할 때 이렇게 증가하든지, 이렇게 증가하든지, 이렇게 감소하든지, 이렇게 감소해요.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 상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자연상수 2라고 그랬잖아요. 알파베트 2. 그래서 그 알파베트 2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연상수 2의 의미는 음, 연속적으로 100% 성장할 때 나타나는 변화량이라고 그랬죠. 연속적으로 100% 성장할 때 나타나는 변화량.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계에서는 그렇다면은 연속적으로 100% 성장할 때 나타나는 변화량은 그러면은 2배가 돼야 되잖아요. 2배가. 그런데 그 피드백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돌아가는 복잡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식과는 달리 그게 2배가 아니라 2.7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2.7배. 그래서 그 자연상수 2의 값이 2.7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익스포넨셜 그로우스고
제가 요렇게 감소하는 경우, 요렇게 감소하는 것을 익스포넨셜 디크리스라고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양성 피드백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근데 음성 피드백 쪽에서는 증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증가하는데 저는 이것을 익스포넨셜하다고 설명 안 드리고 요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점근선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랬죠. 점근선이 에심타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에심타틱. AS YMP 에심타틱. 이게 점근선적 접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페링이 맞아요. 에심타틱 맞아요. 에심타틱. 에심타틱. 점근선적 접근이다. 그러니까 점근선적 접근이라는 얘기는 이쪽은 증가하더라도 계속 요선에 접근하게 쭉 증가하죠. 이게 뚫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음성 피드백에서는 감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소하죠. 이것도 점근선적 접근이에요. 에심타틱한 그런 그래프예요. 근데 이게 용어가 이 논문 쓰는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는데 이쪽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MIT 쪽에서는 이거 일관된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 다 익스포넨셜한 변화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이라는 말을 꼭 붙여요. 앞에다 붙이는데 이 경우는 익스포넨셜 그로우스라고 그러고 이거는 익스포넨셜 어드저스트먼트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거 음성 피드백 루프니까는 요 점근선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뜻이죠. 어드저스트먼트라는 얘기는.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익스포넨셜 에심타틱 뭐 그로우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컬랩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MIT 쪽에서는 컬랩스는 완전히 붕괴하는 거죠. 익스포넨셜 컬랩스. 그다음에 요거는 익스포넨셜 디케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딜레이 함수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요 익스포넨셜 디케이예요. 익스포넨셜 디케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쭉 올려드리는 그 자료에서 보실 때 이게 막 혼동될 수가 있어갖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익스포넨셜이라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에심타틱, 이 점근선적 접근. 요거하고 요게 점근선적 접근이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 두 개가 양성 피드백에서 나타나는 형태고 요거하고 요 두 개가 음성 피드백에서 나타나는 형태다.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익스포넨셜한 변화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그 자연상수 2의 의미. 이거를 이제 정확히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